사람이 살면서 웃을 일만 있으면 참 좋죠. 기쁜 일, 행복한 일, 기분 째지는 일.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만 있던가요? 아니죠. 예. 뭐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유독 대표적으로 살다 보면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 화인 것 같아요. 화, 불화. 한문으로도 화가 난다. 막 마음에, 생각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화라는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해서, 내가 뭔가를 당해서 그래서 화를 내도 자칫하면 화를 내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상한 시선을 받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화라는 감정을 잘못 표현하고 잘못 나타내버리면. 그래서 화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낼 수 있는지, 화를 이렇게 하면 안 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화조차도 기쁨으로 다시 승화시키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화는 나. 살다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일이 많아. 대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화를 좀 잘 낼 수 있을까? 안 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화를 내야 돼요. 자, 지금 화가 났는데 어떻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화를 내나요? 이러시는데, 감정 상태로 화가 나 있죠. 근데 그럴 때 꼭 실수하는 게, 감정이 앞서가지고 목소리가 커지거나 막 막말하거나 이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앞서다 보니까 내가 화가 왜 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이제 주차장 쪽에 주차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통로 중앙에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었는데, 뭐 라이트도 안 켜져 있고 차가 한 대가 그냥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단은 전화번호 남겨놓고 여기 어디다가 일단은 이중주차라고 하죠. 그렇게 좀 대놓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얼른 밥 먹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간 통로에 세워져 있던 차가 그 하이빔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서 막 깜빡깜빡 불 켜는 거. 그걸 저한테 깜빡깜빡 이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빡깜빡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내려가지고, 여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여성분인데, 아니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차 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상한 데 차를 대놓고 본인이 깜빡깜빡하고 있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아니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런 모습을 누가 봤잖아요. 그럼 자칫 제가 여성분을 협박하고 있거나 막 위협을 가하거나, 멀리서 보면 제가 나쁜 인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화를 잘 못 내는 케이스인 거죠. 감정의 상태긴 하지만 그 감정의 상태에 휘몰아쳐가지고 그때로 막, 방금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양반이에요. 더 세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와, 열받아. 가라앉히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가야 돼 하고 가서, 사장님 불렀어요. 사장님인지 종업원이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장님, 징, 저기 죄송한데 하이빔을 왜 켜신 걸까요? 했더니 아니 차 좀 빼라고. 아, 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식당 주차장이고 중앙에 통로에 비상 깜빡이나 아무런 사인 없이 그냥 시동도 끄시고 그냥 자리 잡고 계셨는데, 제가 주차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타이밍 맞춰서 깜빡깜빡 하시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사모님이 뒤로 빼주시던지 사장님이 뒤로 빼주시던지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니까 거기 식당이 있는데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인 거예요. 교인분들이 수십 명이 그 일 있고 나서 와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제가 큰 소리를 내거나 막 이러고 있었다면 저는 자칫하면 그 순간 사탄이 될 뻔했어요. 누군가한테 컴플레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디 뭐 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도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디 마트 같은 데서 어떤 분들은 또 불쾌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분들은 너무 바쁘니까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말투가 어떻다, 멘트가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된 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제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라고 알려줘야지 거기다 대고 내가 그 담당자 누구야? 뭐 이런 식이야? 하고 화를 내면 내가 진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최대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얘기를 했지만 음성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말, 제일 심한 거는 욕, 이런 것들이 화에 묻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한 사람이 되고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일이 애시당초 화가 벌어진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표현해버리고 거칠게 표현해버리고 쌍스럽게 표현을 해버리면 지금 이 순간을 봤을 때는 앞뒤 전후를 떠나서 아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또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억울한 사람인데 그만해요 그러면 왜 나한테 다들 그래 하면서 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화나는 순간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그리고 일정 부분 뭔가 상대방이 인지를 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야 돼요. 근데 여운이 남아가지고 한마디 더 하려고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한마디 더 하고 또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또 나는 또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3, 4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 7, 8, 10, 20, 100, 200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그 자리를 얼른 떠라.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화가 안 날 수 없지만 유독 내가 화를 좀 많이 내는 스타일이네. 돌아보면 내가 화를 안 내도 됐는데 왜 자꾸 화를 내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걸까? 왜 이렇게 욱하고 내가 좀 욱하는 성격이잖아. 내가 좀 성깔이 좀 있는 편이거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유독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리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우선적으로 있다고 하죠. 유전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환경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했거나 감정에 억눌림이 많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억눌리거나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정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정답,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네모여야 돼, 저건 세모여야 돼, 세상을 자기가 만든 도형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흐트러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양새와 딱 달라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는데 왜 그거랑 다르게 해? 짜증나, 화나.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고 대장이 돼야만 성격이 좀 풀리는 스타일들. 그러면 화가 많아요. 자기만의 정답이 많으면. 내 정답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는 답답한 일, 속상한 일이 일상에서 하나 둘 쌓여 있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여유 없이 너그러움 없이 화를 많이 내는 거겠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나? 그거는 화가 안 나도 됐었는데 그냥 됐어요 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내 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도 좀 가지고 혹시라도 화를 내야 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반말, 욕, 고성 주의하는 것. 화가 난 상황을 대략 마무리됐으면 얼른 떠버리는 것.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마음을 돌아보면서 화에 대해서 잘 다스리고 가능하다면 억울한 일이 없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